예도는 존재 숲에 있습니다. 영화 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시르 일반 언어학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렁그와 빠호를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시르의 사유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시르는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발리와 세슈에유가 16년에 편집한 거기에서 주로 30페이지 전후로 렁그와 빠호를 구분하고 있어요. 랑그는 뭐고 빠호는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렁그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형성된 언어 체계를 말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런데 빠호는 이 체계에 근거하여 개인이 실제로 언어를 선택하여 조합하면서 말하는 그 발화 행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발화 행위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죠, 그죠? 서로.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바로 렁그요. 이것을 하는 행위가 바로 빠홀이. 그래서 언어학은 바로 이 랑그를 연구하는 쪽으로 맞추어져야 된다고 소시르는 이야기해요. 언어학자의 관심은 랑그가 되어야 되고 발화 행위를 하는 거기에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차적인 언어학자의 연구 목표는 렁그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빠호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학의 1차적 목표가 랑그다. 그죠? 그래서 언어는 소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는 집단 속에서 완전해지지 개인 안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 기호는 소리 이미지와 개념의 결합인데요. 이 결합이 바로 기호의 기본적인 뜻이고 이것은 첫 번째 강의에서 예도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자연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그죠? 시니피언과 시니피어의 관계는 철저하게 자의적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도가 나 지금 몸이 별로 안 좋네.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발화 행위 자체는 바로 빠홀에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예도가 이것을 말하는 그 발화 행위가 가능한 조건은 바로 이미 예도 안에 한국어라고 하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어의 문법 체계가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르는 랑그는 정신적인 거라 그러고 실체가 아니요 형태라 그러고 형식이라 그래요.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변적인 존재요, 관념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렁그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기호 체계, 언어 체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시르에 의하면 언어학의 목표를 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언어학자가 어디에 연구를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개를 구별한다 그래. 소시르는 랑그를 중요한 언어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명확하게 밝히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학의 연구는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랑그와 바호를 나누면서 랑그를 중요한 언어학자의 관심 1호로서 규정함으로써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언어학의 연구는 보다 더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랑그와 바호를 하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소시르의 사유였어. 그러니까 예도가 지금 몸이 날씨가 추워서 감기가 걸린 것 같아, 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예도의 무의식 속에는 한국어 문법이 그죠 작동하고 있고 언어 체계로서 이미 사회적 관습과 규약 안에서 합의된 거죠. 언어 체계가 부재한 기표로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체계가 없이는 예도가 발화했던 그 말은 소리 이미지는 거죠. 결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소리는 전부 다 언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어는 언어 체계에 근거하여 바로 이해하고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또한 알아듣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는 언제나 특정 언어 체계 안에서, 문법 체계 안에서, 랑그 안에서, 그죠? 특정 단어를 선택하여 조합하고 배열하죠. 그죠? 그래서 소시르는, 바홀은 뭐냐? 언어 체계 안에서 특정 단위를 선택하고 조합하는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메커니즘과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바홀은 언제나 랑그의 체계로부터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야. 그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예도는 한국어 문법 체계를 이미 익히고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만 말을 할 수 있고 아무 말이나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어의 문법 체계가 이미 머릿속에 전제되어 있고 뇌 속에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소시르가 일반 언어학 강의 30페이지 전후반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랑그는 뭐냐? 랑그는 말하는 자로 하여금 발화행위, 곧 바호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으로서 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적 보물과 같은 거예요. 이 체계 때문에 비로소 언어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말과 발화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는 랑그에 1차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와 포스트 모던 담론으로 가면서 어떤 사회 구조가 되죠. 그죠? 사회 구조가 되고 이게 시스템이야. 그죠?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바홀은 에벤트먼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리케르한테서도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체계와 사건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마즈 아쿠스틱 소리 이미지는 데리다한테로 가면서 박살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의 중요성을 소시르 역시도 렁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언어는 기호의 체계다라고 말을 했던 그 소시르 역시도 서구 형이상학의 음성 중심적인 로고스 중심적인 그런 사유에 빠져 있다는 거야. 데리다의 진단. 어느 체계를 소중히 여겼다면 문자의 중요성을 발견했을 만한데도 소시르는 기호의 어떤 그 특징을 소리 이미지와 개념의 결합으로 이야기했다라는 독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소시르의 언어학을 알아야, 그죠? 여러분들이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유가 소시르한테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발화행위, 이게 바홀이고, 바홀은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 개인이 집단이 속해 있는 언어 체계로부터 랑그로부터 특정 언어 단위를 선택하고 조합하여 발화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체계로부터 바홀의 그 사건이, 그죠? 나타나게 되는데, 언어학은 언제나 이 체계를 제대로 연구해야 된다. 이 랑글. 여기서 자연적으로 음성학과 의문론의 차이가 드러나게 돼요. 의미론과 통사론의 차이가 드러나. 그러니까 발화행위를 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도가 월요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렇다 그러면 모든 사람, 한국인들이 각각 다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어. 그런데도 이 발화행위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예도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그죠? 표준 억양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지만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도 예도의 월요일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알아듣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소시르한테서 중요한 거는 음성학이 아니라 의문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도가 월요일 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것은 예도의 억양과 목소리와 음색이 완전히 달라도 한국인이라면 웬만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요일을 발음할 때, 음성을 낼 때에 모든 한국인은 다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성학은 이러한 음색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모음과 자음의 구조를 연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음운노는 뭐냐? 이 음성과 소리보다는 그 문법 체계 안에서, 언어의 체계 안에서 이 기호가, 특정 언어의 단위가, 그죠? 다른 기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예도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사투리 억양을 갖고 있고 어떤 음색을 갖고 있으며 이런 거에 의하여 의미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음운론에서 보면 이 월요일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과 다른 구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란 단어가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이게 언어 체계 안에서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예도가 개인 발화자로서 음성을 내서 그 목소리의 특유성에 초점이 가서 그 월요일이 의미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이미 예도가 한국어라고 하는 그 언어 체계 안에서, 그죠? 그걸 말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의미를 갖는다. 이게 음운론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음운론의 체계 안에서 예도는 음성을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다른 말로, 여기에서 중요한 소시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나. 발화행위를 통하여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소시르는 의미작용이라 그랬어. 시니피카시옹이란 단어를 써.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어 체계 안에서 다른 기호와의 차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의미는 발레흐, 가치라 그래. 그러니까 랑그 안에서의 어떤 체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의미 값을 소시르는 발레흐라 그러는 거야. 가치야, 가치. 여기에 근거하여 개인은 의미작용을 통하여 발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의미는 뭐야? 그건 당연히 시니피카시옹이야. 그러니까 가치라는 언어 체계 안에서 다른 기호와의 차이, 예도가 월요일이라고 말했을 때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 그 월요일은 화수, 목, 금, 토, 일요일, 다른 기호와의 변별적 차이를 드러내잖아. 이 의미값을 소시르는 발레흐라 그런다는. 그런데 예도가 이 월요일을 실제로 발화를 통하여, 목소리를 통하여 드러내면서 바홀 행위를 하게 되잖아, 그죠? 이때에 드러나는 의미값은 바로 시니피카시옹에 속한다. 의미작용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양을 보았다 라고 하는 어떤 문장을 발화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독일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히자 아인샤프라 그래. 그런데 영국과 미국 사람은 I saw a sheep.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은 제비 엥 무똥 이렇게 표현. 그런데 내가 양을 보았다라는 것은 한국말과 불어와 독일어와 영어
모든 것에서 그죠. 발라행위 안에서 시니피카시옹은 특정 시점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피카시옹은 차이가 없어. 그죠? 그런데 이게 발레흐 어느 체계 안에서의 의미값을 나타내는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불어의 무똥은 양과 양고기를 다 포함하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 영어는 sheep과 그 다음에 mutton, 양고기는 각각 다른 단어가 있고, 독일어도 그래. 독일어도 샤프라이슈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양을 나타낼 때는 샤프고, 양고기를 나타낼 때는 뭐야? 샤프플라이슈. 한국말도 양과 양고기는 다르게 표현되죠. 그죠? 그러니까 랑그 안에서 표현되는 발레흐, 이 가치는 불어와 다른 영어, 독일어, 한국어는 다르게 의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불어의 죄, 그 다음에 영어의 I, 독일어의 ich, 한국어의 나는, 이 나라는 것도 의미작용에서는 예도가 말하는 거지만 어느 체계 안으로, 그러니까 바홀에서는 예도지만 어느 체계 안에 렁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 이 나도 단지 말하는 자의 어떤 주체, 말하는 자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말을 예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명사를 보면은 랑그와 파홀에서 표현되는 의미가, 그죠? 발레흐와 시니피카시옹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언어 체계 안에서는 뭐예요? 너와 그와 그녀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의미를 갖는다는 게 랑그의 체계 안에서의 의미값인 거예요. 이게 발레. 그런데 바홀로 가게 되면 이 나는, 그죠? 어떤 말하는 자의 어떤 의미론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피카시옹은 언제나 발레흐에 보이지 않는 부재한 언어 체계의 어떤 무의식적 토대 위에서만 의미값을 갖는다는 거야. 소시라 앞에서는. 그러니까 시니피카시옹은 언제나 발레흐의 토대를 두고 그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예도만 나는 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도 나는 양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때 나는 뭐야? 말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언어 체계 안에서 보면은 그 언어 체계 안에서의 그 나는이라고 하는 그 가치, 랑그의 발레흐는 바로 나가, 너가 아니고 너, 그녀, 그것,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의미값을 갖는다. 기호의 체계 안에는 그래서 차이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쏙쏙 들어져,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드러내면서 예도가 나는 양을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때 발화를 했을 때의 바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의미는 양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자의 어떤 상황과 맥락이 들어가죠. 지시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소시르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리게르가 벤베니스트의 의미론과 그 다음에 리게르가 해석의 갈등 일부에 나타납니다. 구조주의 까면서 이제 체계와 사건을 비교하면서 후기 구조주의로 가잖아, 리게르가.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노암 촘스키의 생성 문법론까지 갖고 와요. 그러면서 지시관계, 레퍼런스, 이게 리게르한테서 제1지시체와 2지시체, 리게르의 어떤 그 언어학에서 중요한 논점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시르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홀은 시니피카시옹을 하면서 지시관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양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도가 특정 어떤 양을 보면서 나는 양을 보았다 할 때 그 양은 실제 양을 지시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소시르는 이런 지시관계와 바홀의 관계에는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 말을 할 때의 의미는 시니피카시옹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발레흐, 랑그의 가치 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홀을 말하는 자의 시니피카시옹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는 언제나 사건으로서의 바깥을 지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리게르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데리다는 소리 이미지, 음성 중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소시르를 비판했고 부재한 기표도 이야기하죠. 그죠? 이것은 소시르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서 락강, 데리다, 리게르 이런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소시르와 갈라지는지, 미셸 푸코의 담론이 미셸 푸코의 에농세, 이건 이미 강의를 했어요. 예도가. 그죠? 에농세, 엄표가 어떻게 소시르의 기호 체계와 갈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소시르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강의를 열겠습니다. 일반 언어학 강의가 끝나게 되면 한 4개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소시르의 관심은 언어 체계 안에서의 특정 언어 단위,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변별을 통한, 구별을 통한 차이가 없다면 발라 행위의 어떤 그 시니피카시옹의 지시관계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소시르의 관심은 랑그에가 있었던 거예요. 소시르 역시도 이 체계가 말하는 자의 발라적 에벤느먼 사건에 의하여 이 시스템무가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공시적 체계를 이룬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요. 소시르한테서도 이 기호의 체계인 이 렁거는 어떤 통시에 계속되는 언어의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조금 세 번째 시간 정도에서 예도가 다루겠습니다. 그게 소시르의 구조와 체계 역시도 변화하는 체계예요. 그러나 그 논점을 에벤느멍보다는 시스템무의
연구 초점을 맞추고 강조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소시리에 이 랑그에 초점을 둔 언어학은 음성학보다는 의문론에 초점이 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양을 보았다라고 할 때에 이 개인의 빠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니피카시옹은 한국어나 불어나 영어나 그죠? 의미론적으로 볼 때는 특정 시점에 내가 양을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 그죠? 그런데 이게 한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이 랑그의 체계 안에서의 발레흐 의미값인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다. 그러니까 무똥은 불어로서 양과 양고기를 다 포괄하는 거야. 그죠? 그 가치가 다른 거야. 이 가치 개념이 확실히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는 랑그의 언어 체계 안에서의 어떤 차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의미값을 말합니다. 미국 사람이 베드를 말했어. 베드. 침대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음성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말하는 자의 목소리와 발음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뭔가 이게 침대를 나타내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음색을 가졌다. 사투리를 가졌다. 미국 사람이 직접 내는 발음이 아니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음성학적인 거는 바홀과 지시관계와의 관계인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것이 랑그의 체계의 관점에서 발레흐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베드는 뭐야? 비드. 그 다음에 비트, 헤드. 온갖 다른 기호와의 차이 때문에 이 베드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가치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가 말하는 자의 음성이 한국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 나가는 거는 음성학적 관점에서 뭔가 틀렸다. 그래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건 시니피카시옹이라고. 여기에서 지시관계로 더 나가는 거는 어떤 체계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바홀의 어떤 에벤느먼, 사건, 언어 사건, 말하는 자의 발화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 이런 방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르는 언어 체계 안에는 차이만이 있고, 언어학자의 관심은 발화 행위에 초점을 맞춘 바홀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요 조건인 랑그에 맞추어져요. 랑그가 언어학자의 1차적인 연구 대상에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 그 다음 후기 구조주의로 가면서 명확해지는데 이게 사회 구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랑그는 사회적 집단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체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레비스트로스한테서는. 그럼 바홀은 뭐냐? 이게 개인의 어떤 언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관계,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인격,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독특성, 이런 것들이 사회 체계와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소시르의 언어학은 철학과 문학과 그 다음에 미학과 정치학 모든 곳에 적용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거예요. 이 렁그와 파홀에게. 그러니까 개인과 집단의 어떤 문제가 사회학적으로 드러날 때, 그죠?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제든지 차용되고 사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소시르 언어학의 이러한 언어 체계가 집단적 무의식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말하는 자의 무의식적 체계라든지 이런 걸로도 표현될 수 있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는 프로이트나 칼 융의 무의식과도 관계되어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미 언제나 작동하는, 보이지 않게 어디에나 이미 존재하는 말하는 자의 무의식이나 의식에 보이지 않게 언제나 이미 정신적으로 거기에 있는, 그게 바로 랑그인 거야. 그게 거기에 근거해서만 우리는 타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그죠? 말하고 발화를 통하여 서로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 두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었죠, 그죠? 처음 강의할 때는 뭔가 날씨가 춥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새 벌써 30-4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예도의 강의의 가치를 아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